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문자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리스트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문자열 3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 즉 컬럼 이름들을 정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리스트는 ratings라고 하는 파일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정의를 한 겁니다. ratings 파일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movie ID, 두 번째로 나오는 게 user ID, 세 번째가 별점, 영화 별점이에요. 1점부터 5점까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별점이 매겨진 시간이에요. 타임스탬프는. 나중에 시계열할 때 타임스탬프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입니다. user ID, 젠더, 성별이죠. 그다음 나이, 직업, 그다음 직업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ovies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pandas.read csv를 하시면 되고요. ratings, 여기하고 이거요? 이거하고 이거? ratings를 보시면 문서 설명을 좀 볼게요. 문서 설명을 보시면 그렇군요. 유저 아이디가 먼저 나왔군요. 유저 아이디가 먼저고 무비 아이디가 두 번째군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착각했어요. 착각했습니다. 레이팅스는 유저 아이디가 먼저네요. 그리고 무비 아이디가 두 번째입니다. 무비 아이디가. 네. 감사합니다. 요거 실행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 이름들을 제가 만든 거는 여기를 보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좀 했나 봐요. 실수를 좀 했어요. 레이팅스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그리고 타임스탬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규칙을 따라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문자만 사용하고 언더스코어 사용하고 가능하면 소문자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무비스를 볼까요? 무비스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아마도 유저스가 먼저 나왔나요? 유저스를 보면 유저 아이디,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집코드. 네. 그래서 유저 아이디,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집코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그래서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무비스 같은 경우에는 read CSV를 이용하시면 돼요. read CSV를 이용하시면 되고 파일 패스를 주셔야죠. 파일 패스는 무비스 파일을 주시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선은 parser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하죠. 이 parser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세퍼레이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라 뭐였었다? 콜론 2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콜론 2개를 하실 때에는 이때 엔진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때 파이썬이라고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한글 문자 하나로 세퍼레이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지금처럼 콜론 2개가 연속해서 세퍼레이터로 사용되는 경우에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의 내용은 뭐 때문이냐면 인코딩 에러예요.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나오죠. 이거는 인코딩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encod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encoding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CP1252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에러가 없는데 문제는 얘가 정상적으로 읽힌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비스의 헤드를 보시게 되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컬럼 이름이 돼버렸어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의 내용이 컬럼 이름이 돼버렸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컬럼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데이터 파일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컬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뭘로 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movi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헤드를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컬럼 이름이 movie ID, 타이틀, 장르즈 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얘는 안 주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뭐가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워닝이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이 워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넣어준 겁니다. 이러면 워닝 없이 깨끗하게 진행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비스까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팅스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는 레이팅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andas.read CSV 하시면 돼요. read CSV. 여기서는 rating 파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인코딩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인코딩 안 하셔도 되면 상관없으세요. names만 줄까요? names. 여기서는 rating 컬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러가 있으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에러 없죠. 에러가 없다란 얘기는 이 파일은 UTF-8 인코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 볼까요? 헤드. writings.head. 아니죠.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세퍼레이터 문제였었어요. 세퍼레이터. 얘가 문제죠. 세퍼레이터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있으면 엔진 같이. 엔진을 파이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헤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유저 아이디 1번 사용자란 뜻이에요. 1번 사용자. 그 다음에 무비 아이디 이게 무비 제목 이란 뜻이고요. 레이팅 이게 그 영화 평점이고요. 타임스탬프 여기가 그 시간이.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1월 1일 0시 0분 0초를 숫자 0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초가 늘어날 때마다 숫자가 1씩 늘어나요. 이런 정수예요. 그래서 이 정수를 우리가 변환을 해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윤년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1초마다 1씩 늘어나는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되셨죠? 자, 이게 레이팅스입니다. 이게 레이팅스. 자, 그 다음에는 유저스예요. 유저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read CSV. 파일 이름은 users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라 콜론이에요. 이 경우에는 engine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파이썬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ames
컬럼 이름이죠. 컬럼 이름은 유저스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헤드를 볼까요? users.head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1번 여성, 나이, occupation, 그 다음에 집코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성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여성은 F, female에서 첫 글자, 남성은 male에서 첫 글자 M 이렇게 대소문자로 들어가 있고요. 나이가 보시면 이거 한 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6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age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보시면 users라고 하는 파일에 age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무엇이다? 연령대란 뜻이에요. 연령대. age라고 하는 컬럼에 1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면 18세 미만이에요. 미만. 언더죠. 언더. 18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면 18세부터 24세까지 18 이상 24 이하예요. 이하. 25라고 되어 있으면 25세 이상 34세 이하. 35라고 되어 있으면 35세 이상 44세 이하. 45라고 되어 있으면 45세 이상. 여기서는 49세 미만이 이하예요. 간격이 다르죠. 간격이 다릅니다. 50은 50세 이상 55세 이하. 56은 56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간격이 연령대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10살 단위가 아니고요. 어떤 거는 10살 단위, 어떤 거는 5살 단위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제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작 나이를 의미하는 거다. 연령대에서의 시작 나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ccupation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코드 값이에요. 0,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코드 값인데 이 코드 값의 의미가 직업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기타 등등, 1은 아카데믹, 2는 아티스트, 3은 어드민, 이런 식으로 직업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떤 직업군을 의미하는 코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편번호예요. 미국에서의 우편번호 체계인 거고요. 우편번호를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유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지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통계를 낼 때 집 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인포를 다 보도록 할게요. 무비스의 인포를 먼저 좀 보면 무비 아이디 이거는 1, 2, 3, 4, 5, 6, 7, 8, 9니까 숫자겠죠. 타이틀이나 장르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리고 몇 개의 영어가 있냐면 3,883개의 영어가 있어요. 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널이 하나도 없고. 자,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레이팅스를 볼게요. 레이팅스의 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스의 인포를 보면은요. 유저 아이디.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100만 개예요. 100만 개. 그죠? 리뷰를 한 게 100만 건이 있는 거예요. 100만 건. 영화는 4,000개도 채 안 돼요. 영화 제목만 보면 4,000개가 채 안 되는데 영화 리뷰는 100만 건이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의 영화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별점을 주는 거죠. IMDb나 라튼 토마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비렌즈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무비렌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IMDb나 라튼 토마토처럼 거기에 유저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별점을 매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영화에 별점을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뷰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건에는 한 사람의 유저가 여러 개의 영화에 별점을 매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영화에 여러 사람이 별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겹치고요. 무비 아이디도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은 없어요. 널은 없습니다. 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 그쵸? 무비 아이디 숫자고 레이팅 별점 1, 2, 3, 4, 5 별점이기 때문에 숫자. 그 다음 타임 스탬프 아까 보니까 정수였죠. 그건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유저스를 볼까요? 유저스를 보시면 유저스는요. 성별만 오브젝트. 성별이 아까 뭐라고 저장되어 있었냐면 남성 혹은 여성. 여기만 알파벳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만 문자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긴 하지만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카테고리 변수로 보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변수로 보셔야 되고 집코드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마도 중간에 뭐 1, 2, 3, 뭐 대시 4, 5, 6 이런 식으로 대시가 들어가 있거나 뭔가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코드 부분은 문자열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들을 합칠 겁니다. 우선 레이팅스에는 뭐가 있냐면 무비 아이디가 있죠. 이 무비 아이디를 가지고서 무비스와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합칠 때 어떻게 하죠? 판다스.merge를 이용하시면 되죠. left, right 데이터 프레임을 2개 써주시면 돼요. 레이팅스를 왼쪽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그 다음에 right는 무비스. 그 다음에 how는 기본값이 inner예요. inner 사용할게요. 기본값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n. 겹치는 컬럼 이름이 뭔가요? 겹치는 컬럼 이름이 레이팅과 무비의 겹치는 컬럼 이름은 무비 아이디예요. 사실은 이 뒤쪽에 있는 여기는 전부 다 생략하셔도 되는 거죠. 이너 조인인 경우에는 how 생략할 수가 있고요. 컬럼 이름이 2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겹치는 경우에는 on을 생략해도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일단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헤드 볼까요? 헤드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 스탬프까지가 레이팅스였었고요. 그 다음에 무비스는 무비 아이디가 겹치고요. 무비 아이디가 겹치고 타이틀과 장르즈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df.info를 한번 볼게요. info를 보시면 100만 209개. 자, 위쪽에서 아까 레이팅스의 인포를 보세요. 레이팅스의 인포를 보시면 로우가 몇 개 있었어요? 100만 209개가 있었죠. 100만 209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너 조인을 했을 때 레이팅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는 무비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팅스에만 있는 그런 무비 아이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조인을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무비스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지만 사용자가 하나도 평점을 주지 않은, 리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inner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null은 없어요. 되셨죠? 자, 이 결과에다가 무엇을 더 붙일 건가요? users를 더 붙일 거예요. users를 붙여주면 뭐 성별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나올 거고요. 뭐 사는 곳도 나올 거고, 뭐 직업도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뒤쪽에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 붙여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df라고 할게요. pandas.merge를 하시면 돼요. 한 번 머지가 된 결과가 df잖아요. 이 df에다가 무엇을 붙이겠다? users를 붙이겠다. users. 합치시는 방법은 inner. 그리고 공통되는 컬럼은 이번에는 user id예요. user id.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 헤드를 먼저 보시면 제대로 합쳐졌는지를 먼저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기까지는 ratings. ratings와 무비가 겹치는 부분이 무비 아이디. 이 무비 아이디를 가지고서 무비 타이틀과 장르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users와 겹치는 부분이 뭐다? user ID. 이 user ID를 가지고서 gender, age, occupation, 그리고 zip code가 이렇게 붙었어요. 되셨죠?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졌습니다. 잘 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인포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info 100,209개. 네. 로우는 없는 게 없어. 로우는 그대로예요. 그죠? 컬럼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났어요. 컬럼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났고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부터 집코드까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사실 위쪽에서 우리가 머지를 했었던 이 부분은요. 머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머지된 결과에서 두 번째를 머지를 했잖아요. 저거는 하나로 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pandas.merge를 하시고요. 자, 왼쪽 테이블이 뭐가 될 거냐면 머지를 한 결과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left가 pandas.merge의 결과가 오면 되고요. right가 users를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쪽은 무엇과 무엇을 합치는 거냐면 여기서는 ratings와 무엇을 합친다? ratings와 movies를 합친다. ratings와 movies를 머지한 결과에다가 users를 다시 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결과. 모양도 똑같죠? 이렇게 하나로 한 줄로 끝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것도 봐두시면 머지한 결과와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한다. 이렇게 하셔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데이터 프레임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를 먼저 좀 볼게요. describe. 기술 통계량이죠.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량이에요. 숫자 타입 변수들의 자, 보시면은요. 유저 아이디 사실은 유저 아이디는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평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1번부터 604번인가요? 6040이겠군요. 6040까지.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적인 변수인데 그러니까 1년 번호죠. 1년 번호인데 1번부터 6040번까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저 아이디는. 그다음에 무비 아이디도요. 1번부터 있는 1년 번호예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1년 번호고 3952번까지 있는 거예요. 3952번까지.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을 보시면 1점부터 5점까지예요. 1점, 그러니까 영화 별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5점은 별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임 스탬프는 이것도 최소값, 최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 몇 시 몇 분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 그런 값들이고요. 나이도 여기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이거 최소값, 최대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실제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연령대의 시작 나이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소값, 최대값 혹은 평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큐페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아큐페이션도요. 직업군에 대한 코드값일 뿐이에요. 직업군에 대한 코드값이기 때문에 0번부터 20번까지 1년 번호들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열. 문자열 중에서 문자열 변수 중에서 영화 타이틀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개수. 영화 제목 개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무슨 변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가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죠? 0번부터 100만 208번까지. 그죠? 대략 100만 개의 영화 리뷰. 여기에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일한 값들을 찾아야죠. 보시면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니크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어레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수를 찾아야 돼요. 개수는 length로 찾으시면 돼요. 몇 개가 나오나요? 3706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찾아본 목적은 뭐냐면 아까 우리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기억나세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기억나시죠? 인포 봤었던 거, 인포 볼까요? 3883개예요, 영화가 전부 3883개의 영화가 있는데 100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3700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180개 정도가 사라졌죠. 180개 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걔네들은 이너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이너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무비스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만 뭐에는 없다? 레이팅스에는 그 영화 제목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비스에는 레이팅스에 없는 영화 제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너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너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3,700개의 영화예요. 네. 정확하게는 3,706개. 3,706개의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 거는 뭘 볼 거냐면 영화 평점이에요. 영화 평점은 1점부터 5점까지 있죠. 1점이 몇 개 있었나, 2점이 몇 개 있었나, 3점이 몇 개 있었나 이거를 한번 볼게요. 영화 평점의 개수, 즉 빈도수. 빈도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영화 평점이 있는 게 뭐예요? 레이팅이란 말이에요. 레이팅. 이거에 value count를 보시면 돼요. value count. 4, 3, 5, 2, 1 이렇게 나오죠. 별점 1개, 별점 2개, 별점 5개, 별점 3개, 별점 4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들 중에는 별점을 4개를 받은 영화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개의 리뷰가 있었는데 100만 개의 리뷰들 중에서 34만 8천 개, 이게 100만 개 중에서 34만 8천 개가 별점 4개, 26만 1000개, 26만 개가 별점 3개, 22만 개가 별점 5개, 그 다음에 10만 개 정도는 별점 2개, 한 5만 6천 개 정도가 별점 1개. 이런 빈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뭐 1, 2, 3, 4, 5라고 하는 솔트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솔트 인덱스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별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value counts라고 하는 거를 잘 봐두시고요. value counts. 자, 이거는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다플롯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죠? 시리즈를 저장을 하고서 저장된 시리즈를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시고요. 그게 빠를 거예요. 네,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으면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sns. 막대 그래프. x는 뭘로 할 거냐면 레이팅 카운트에 무엇?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y는 레이팅 카운트에 values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숫자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1, 2, 3, 4, 5 대부분의 영화들이 어디에 3점과 4점이 많다. 4점의 별점을 받은 별 4개를 받은 영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3점, 그 다음은 5점, 그 다음 2점, 1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런 거 주시면 되겠죠. X 레이블. 여기는 레이팅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y 레이블. 카운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탐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무엇을 분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됐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연령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자, 연령대는 age count라고 할게요, 방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에 연령대가 기록된 컬럼이 뭐예요? age죠. 여기에 value count를 하시면 돼요. 출력해 볼까요? age count. 25세 이상, 34세 미만. 34세 이하가 제일 많고요. 35세 이상, 그 다음에 44세 이하가 제일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요. 바, 플롯. X축을 age count 점 인덱스로 하시면 되고요. Y축을 age count의 values로 하시면 돼요. X 레이블은 나이죠. 여기가 연령대. Y 레이블은 count. 그리고 plt.show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막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평점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연령대가 어디다?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30대까지) 많은 거죠. 되셨습니까? 뭐 성별 같은 것도 뭐 남자, 여자 성비가 뭐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숫자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그려볼게요. 남자, 여자 비율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젠더 카운트라고 할까요? 젠더 카운트. 라고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을 안 했군요. 젠더 카운트. 남성이 훨씬 많군요. 100만 건 중에서 75만 건이 남성이고요. 24만 건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비 간의 불균형함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바 플롯. X축은 젠더 카운트의 인덱스, Y축은 젠더 카운트의 밸류. C. PLT.show. 열시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남성은 70만 건, 여성은 24만 건. 이렇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화 평점이 그 남성들의 평점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아큐페이션까지도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 변수들 다 한번 해보죠. 집 코드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집 코드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아큐페이션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코드라고 할까요? 직업 코드. OCC 카운트라고만 할게요. 아큐페이션 줄여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occupation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시면 되고요. value, count,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만) 건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8만 건, 8만 5천 건, 7만 건, 6만 건, 5만 건 뭐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적은 거는 2,700건까지도 있고요. 4번이 뭔지만 한번 볼까요? 4번.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 돼요. 4번은 college, graduate stud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평점을 내렸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됐죠? 네. 이것도 그래프 그려볼까요? 네. 이것도 아마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겁니다. sns.바플러. x는 OCC 카운트의 인덱스, y는 OCC 카운트의 value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x축만 한번 넣어볼게요. x 레이블만 넣도록 할게요. 여기는 occupation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빈도수가 좀 많은 그런 직업군을 보면 0번, 4번, 7번, 뭐 한 17번 요 정도? 0번은 기타 등등이었을 거예요. other였을 거고요. 4번은 우리가 아까 찾아봤고 세 번째가 7번이네요. 7번, 17번만 볼까요? 7번, 17번, 20번 한번 볼까요? 7번, 17번, 20번. 7번은 executive manag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임원, 관리자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번은 테크니션, 엔지니어. 그러니까 뭐 개발자죠. 기술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20번은 라이터, 글 쓰는 사람. 네. 이런 쪽들이
리뷰를 많이 영화 평점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 탐색을 대략적인 그런 탐색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딱 만드셨으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연속행 변수 같으면 최소 최대값, 평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 같으면 카테고리별 빈도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숫자도 찾아보시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